올해 초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SK 계열사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 또 SK텔레콤도 SK 하이퍼커넥트로 사명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 기사에 보면 사명 자체가 업역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회사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꾸는 건 사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전에 SK텔레콤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높은 이름인데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영학입니다. 오늘은 조직 문화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MIT 슬론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교수였던 에드거 샤인이 만든 이론인데요. 에드거 샤인은 일단 조직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룹이 외부 환경 적응 및 내부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잘 동작하여 새로운 구성원에게도 같은 문제를 접근할 때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할 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공유된 기본 과정의 패턴. 정의가 꽤 길죠?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일단 조직 문화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구성원들끼리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다. 소속감을 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환경 변화, 시장에서의 경쟁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밖에서 보면 성과도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 안에 직원들은 야 그냥 연봉이랑 성과금 많이 주니까 다니는 거지 다른 데서 좋은 제안 받으면 이직해야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반대로 내부에선 으쌰으쌰 막 똘똘 뭉쳐있는데 다 같이 시대에 뒤처져서 망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해봤더니 이 두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서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야 우린 이렇게 해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공유된 기본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직 문화의 세 가지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에드거 샤인은 조직 문화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요. 이 기준은 관찰자들에게 얼마나 드러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보통 빙산 그림 같은 걸로 표현을 하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인공물, 아티팩트입니다. 왠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반대로 가장 관찰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에드거 샤인은 어떤 집단을 처음 접했을 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공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직의 물리적 환경, 사용하는 언어, 기술, 제품, 스타일, 옷 입는 방식, 문제를 다루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인공물입니다. 우리가 어디든 처음 방문하면 아 여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인공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물은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가장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는 겉으로 보면 유사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고 마야의 피라미드는 무덤인 동시에 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외계인 문명을 만났는데 거기도 피라미드스러운 어떤 거대한 삼각형 건축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같은 지구인들은 아 저건 외계인의 무덤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외계인들이 사는 도시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물을 해석할 때는 관찰자 자신의 경험이나 가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그 조직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표방하는 가치, espoused value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선언하는 거죠.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거기 없으면 채용 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찾으면 나오고요. 거기도 없으면 윤리경영 같은 데 들어가면 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건 인공물만큼은 아니지만 관찰하기는 쉽죠. 문제는 표방하는 가치가 실제 조직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지난 사례지만 국내 모 기업이 사람이 미래다 라는 슬로건으로 TV 광고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광고를 내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계열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거기 신입사원까지도 명퇴 대상에 들어가서 논란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그 회사 직원들이
과연 우리 회사는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TV 광고까지 했으니 내부적으로도 엄청 홍보하고 막 벽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했을 것 같은데 표방하는 가치랑 실제 회사의 가치랑 따로 놀게 된 거죠. 세 번째, 가장 아래 단계가 공유된 기본 가정 Basic Underlying Assumption입니다. 빙산으로 치면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 공유된 기본 가정이니까 모두가 우리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드러내놓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이게 옳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누가 탁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당황하기도 해요. 때로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 주제를 놓고 어떤 모임에서 토론하다가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좀 보수적인 대기업이었는데 거기선 아침에 출근하면 일단 팀장님 자리로 가서 인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공유된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인사라는 행위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인공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우리 조직에서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팀장에게 인사를 안 하면 찍힐 수 있다. 아마 이런 공유된 기본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인공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도 팀장님께 인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 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 그동안 너네가 아침마다 인사하러 오는 거 좀 귀찮았다고. 팀원들이 싫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딘가에 안 불려가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아침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걸 방해받는 게 싫었다는 거죠. 팀장님한테 인사해야 된다라는 기본 과정이 있었고 또 인사를 받아줘야 된다는 기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암묵적으로 우리 조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왜 아침에 꼭 팀장님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봐. 그런데 알고 보니 인사를 하는 사람도 인사를 받는 사람도 사실은 다 별로 원하지 않는 인사였던 거죠. 이 공유된 기본 가정이 사실 조직 문화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고 심지어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는 보통 어디를 건드리느냐? 기본 가정을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인공물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장을 안 입어도 되게 바뀌고 파티션도 치워버리고요. 출퇴근 시간이 유연해집니다. 서로 호칭도 바꿔요. 아까 언급한 그 보수적인 조직에 있던 분한테 우리 회사가 뭔가 바뀌려고 한다는 인상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회사가 어느 날 부서에 있던 결제판들을 싹 다 모아서 갖다 버렸대요. 아마도 일보다 보고에 더 신경 쓰는 문화를 바꿔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인공물은 어떤 기본 과정의 산물이고 한편으로는 인공물을 바꿈으로써 그 기본 과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바꾸는 거죠. 우리가 가진 기본 과정이 뭐지? 우리가 원하는 기본 과정이 뭐지? 어떤 인공물이 이거랑 연결되어 있을까? 깊게 고민하지 않고 야, 요즘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게 유행이래.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자주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건지 고민이 부족한 채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SK텔레콤이 SK하이퍼커넥트로 이름을 바꾼다. 이거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우선 이름, 이거 대표적인 인공물,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인공물이 기본 가정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도 성립하죠. 이름은 곧 정체성을 뜻합니다. 이름에 업종을 박아버리니까 그게 사람들의 기본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업을 하는 회사야. 그러니 이런 지식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이래야 해. 여러 가지 기본 가정들이 생기면서 우선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죠. 우리는 통신업 하는 회사야. 너네는 사이드야. 자원 배분에서 밀릴 거고요. 추측컨대 내부에서 계층이 나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통신업을 하는 통신 전문가가 성골, 통신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통신 쪽 부서에 있는 진골, 통신 아닌 부서에 있는 육두품.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과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SK도 그렇지만 최근에 인공물을 뒤흔들어서 기본 과정을 바꿔보려는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제가 여러 모임에서 현대자동차 분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한결같이 회사가 최근 몇 년 새에 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대자동차 어떤 부서와 워크샵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는 하드웨어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하니까 이 하드웨어 몰표가 나오고, 또 여러분은 혁신으로 경쟁하는 회사입니까? 경쟁사와 비슷한 제품을 더 빨리, 더 싸게 만드는 걸로 경쟁하는 회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후자 쪽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인공물들이 바뀌고 있는데 회사의 가장 깊은 기본 과정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하는 여러 조직 문화 활동의 방점은 회사 이름에서 자동차를 떼는 것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현대그룹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이름에 손을 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에드거 샤인이 구분한 조직 문화의 3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사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또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름 말고 다른 인공물들은 또 어떤 게 눈에 띄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조직은 어떤 기본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엔 잘 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동료들과 한번 대화해 보시면 조직 문화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